지난 6화에서 우리는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사실 투자자의 용기 수당이 아니라 변동성 세금을 내고도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생존비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건가요? 좋습니다. 오늘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에서는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연평균 수익률이 같으면 결과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키와 몸무게가 같으면 건강 상태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인 숫자가 같아 보여도 변동성이라는 녀석이 뒤에서 계속 복리를 갉아먹고 있다면 최종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7화에서는 세 가지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50%, 마이너스 50%가 왜 절대 본전이 아닌지, 큰 폭락 이후 본전 회복이 왜 생각보다 훨씬 힘든지, 그리고 똑같이 연 10% 수익률을 기록한 두 자산이 30년 후 왜 10억 원 넘는 차이를 만들게 되는지 숫자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리가 말로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계산기로 증언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입니다.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을 속이는 사례죠. 1,000만 원으로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해에 50%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자산은 1,500만 원이 됩니다. 이 시점에 투자자는 보통 미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차를 바꿀까? 여행을 갈까? 갑자기 경제 유튜브 채널을 열어야 하나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50% 하락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의 절반인 750만 원이 남습니다. 자산은 결국 750만 원입니다. 원금의 25%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보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플러스 50%와 마이너스 50%를 평균 내면 0%입니다. 산술 평균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계좌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 평균 수익률은 연평균 약 마이너스 13.4%입니다. 또한 분산 0.25의 절반인 12.5% 정도의 변동성 드래그가 발생해 공식으로 계산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 장부상으로는 평온한 횡보장이었지만 실제로는 매년 두 자릿수 변동성 세금이 징수되어 원금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치 체중은 그대로인데 근육은 빠지고 지방만 늘어난 상황과 비슷합니다. 숫자만 보면 멀쩡한데 실상은 전혀 멀쩡하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 시뮬레이션은 더 흥미롭습니다. 이번에는 1,000만 원이 첫 해에 반토막이 납니다. 마이너스 50%입니다. 자산은 500만 원이 됩니다. 투자자의 표정도 함께 반토막이 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100% 반등이 발생합니다. 500만 원이 다시 1,000만 원이 됩니다. 드디어 본전을 회복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 다행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 수학은 또 다른 이야기랍니다. 실제 기업 평균 복리 수익률은 0%입니다. 즉 자산은 제자리 걸음만 했습니다. 그런데 산술 평균 수익률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플러스 25%입니다. 마이너스 50%와 플러스 100%를 평균 내면 그렇게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난 고수익 투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통장은 출발선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되는 변동성 드래그는 무려 28.1% 수준입니다. 결국 투자자는 간신히 본전을 유지하기 위해서조차 엄청난 산술 수익률을 공급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사람을 원래 층으로 다시 올리는데 엘리베이터를 통째로 동원한 셈입니다. 내려가는 건 순식간인데 올라오는 건 훨씬 힘듭니다. 세 번째 시뮬레이션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번에는 종잣돈 1억 원을 가지고 30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자산 모두 연평균 산술 수익률은 똑같이 10%입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하게 동일한 학생입니다. 성적표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생활기록부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자산 A는 자산 배분을 통해 변동성을 표준 편차 10%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변동성 드래그는 연 0.5%에 불과합니다. 실질 복리 수익률은 약 9.5%입니다. 반면 자산 B는 집중 투자로 변동성이 표준 편차 30%나 됩니다. 하루는 천재 소리 듣고 다음 날은 반성문 쓰는 스타일입니다. 이 경우 변동성 드래그는 무려 연 4.5%입니다. 따라서 실제 복리 수익률은 5.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둘 다 연 10% 수익률인데 실제 복리 성장률은 매년 4%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4% 정도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복리는 그런 방심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 30년 후 성적표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산 A는 연 9.5% 복리로 성장합니다. 그 결과 30년 뒤 자산은 약 15억 2,200만 원이 됩니다. 반면 자산 B는 연 5.5% 복리로 성장합니다. 최종 자산은 약 4억 9,800만 원입니다. 놀랍게도 둘의 차이는 무려 10억 2,400만 원입니다.
같은 출발선이었습니다. 같은 산술 평균 10%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는 3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변동성을 방치한 자산비가 30년 동안 복리 엔진 내부에서 계속 누수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닥에 작은 구멍이 난 물통을 들고 30년 동안 걷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착해보면 물의 양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변동성 관리가 단순히 멘탈 관리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자산 규모 자체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오늘의 3가지 시뮬레이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결론은 매우 명확합니다. 첫째, 산술 평균이 0%인 횡보장이라도 변동성이 존재하면 실제 자산은 계속 감소합니다. 둘째, 큰 손실 이후 본전으로 복구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산술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셋째, 장기 투자에서는 수익률 경쟁보다 변동성 드래그를 얼마나 줄이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복리의 세계에서 진짜 적은 낮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통제되지 않은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은 단순한 투자 기법이 아닙니다. 복리 엔진의 마찰력을 줄이는 수학적 절세 전략에 가깝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더 벌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투자자들은 먼저 어떻게 덜 세게 만들까를 고민합니다. 다음 8화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위험 자산을 얼마나 담아야 복리 성장률이 가장 커질까요? 수학이 알려주는 최적 투자 비중, 바로 켈리 공식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